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월드 인사이드 코너에서는요, 독일의 총선에서 지난 9월 24일 날 치러졌죠. 마치 한국에는 메르켈 총리가 신성을 해서 사연임을 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과반수를 넘는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어요. 지금 독일의 일당이 2달이 지나도록 한마디로 과반수가 넘는 이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메르켈 총리가 지금 새로 총선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대통령이, 3인당 출신의 대통령이 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랑크 발트 슈타인마이어 이 3인당, 그러니까 독일의 제2당이죠. 전통적으로 독일은 기민 기사 연합과 3인당 간의 양대 정당 구도를 가져왔는데요. 독일 대통령은 3인당 출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으로 연정 구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연정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따져보겠는데요. 지난 독일의 총선 결과가 매우 애매한 상황으로, 아주 즉 3당이 모여야 연정을 구성할 수 있고 2당만으로는 연정을, 과반수를 넘기는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는 이런 절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당시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3%를 득표해서 246석에 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지금 기민기사연합의 메르켈 총리는 이전보다는 이 지지율에서 마이너스 8.7%라는 한마디로 큰 지지율 후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당인 기민기사연합이 246석, 그 중에서 200석은 기민당이고 기사당은 46석입니다. 그런데 이 기민기사연합이 전통적으로 2당이 하나의 연합, 보수연합을 끌어왔는데요. 이 기사당은 이 남부 지역의 주에 주로 터전을 잡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고,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민당과 항상 연정을 구성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사당이 46, 기민이 200에서 246석, 이전보다는 지지율에서 8.7%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당, 3인당도 153석을 차지했는데 이전보다는 마이너스 5.3%. 즉 1당도 지고 2당도 진 거예요. 1당이 좀 더 크게 졌고요. 그리고 3당은 어디가 됐는가 하면 AFD라고 부르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이전보다는 8.3%가 더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지율 12.6%로 94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전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의석을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려 8.3%나 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당은 이 보수주의 정당이지만은 좀 더 기업가들을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한마디로 독특한 색깔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자민당이 10.7%를 얻어서 80석을 차지했는데요. 자민당 또한 플러스 5.9%, 이전보다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정당은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당이고, 이 극우당은 기민기사연합의 연정의 대상으로는 극우, 즉 나치를 연상시킨다 해서 일찌감치 배제되었죠. 그리고 그나마 좀 기민기사연합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대기업을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정당 자민당이 또
5.9%의 지지율을 더 얻었습니다. 이전보다는요. 자민당은 대약진을 했죠. 그래서 자민당이 80석. 그리고 다섯 번째 정당은 좌파당이라고 부르는 이 정당이 9.2%를 얻어서 69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좌파당도 0.5% 더 득표했고요. 그 다음에 6등을 한 정당이 지금 원내 진출한 지 오래된 녹색당이 8.9%를 얻어서 이전보다는 0.6% 더 얻어서 67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요. 제가 유럽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프랑스 예외에서도 공화당과 사회당이 몰락하고 극자 극우가 약진을 했듯이 독일에서도 1당인 기민기사연합과 2당인 이 독일의 3인당이 몰락을 했습니다. 이 두 당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정당들인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둘 다 상당히 몰락에 가까운 쇠퇴를 하고요. 극우 정당들이 또 우파 정당들이 약진을 했고 대약진을 했고 그리고 좌파 정당들이 이전보다는 미세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극자 극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진을 하고 중간에 있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동반 몰락하는 이런 양상이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정을 구성하는 데서 가장 바람직한 연정은 독일의 의원 정수는요 709석입니다. 그래서 355석 과반수를 연정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반수를 구성하기에 매우 애매한 의석 구조가 지금 각 정당들에 배분되었다는 겁니다. 자, 막상 연정을 구성하려니까 자민당은 중도 우파보다도 더 강한 이 우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민당을 중도 우파라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민기사연합이 중도 우파인데 자민당은 그것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파고 독일을 위한 대안은 극우파고 그리고 기민기사연합은 중도 우파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의 이 좌파당은 극자당이고 그리고 녹색당은 좌파고 3인당은 중도 좌파 이렇게 양쪽으로 독일의 6개 정당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연정이라는 형태로 합쳐서 이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이 합치면 과반수로 355석을 넘죠. 그런데 이 패배한 3인당은 기민기사연합과 그 밑에 들어가서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선거 전만 해도 3인당이 새 당수를 앞세우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있었는데요. 막상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당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3인당이 빠진 하에서 과반수를 넘는 연정은요. 이렇게 매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협소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메이카 국기와 똑같은 자메이카 연합, 즉 기민기사연합은 검은색, 그리고 자민당은 노란색, 녹색당은 녹색이니까 자메이카 국기가 금, 노, 녹 돼 있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국기와 같은 색깔을 가지는 연정 자메이카 연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민당하고 녹색당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자민당은 우파 정당이고 녹색당은 좌파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우파 좌파도 아닌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 물론 극우 극자는 아니지만 이 두 당이 서로 굉장히 공약이나 정강 정책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뭐 짬뽕으로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민당은 이 친기업 그리고 친이민 그리고 세율 인하 그리고 EU와 나토 강화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녹색당은 친이민, 이 부분은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정설 반대,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의료 서비스 개선, 실업자 보호, 무기 수출 일부 중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른데 어디서 부딪혔는가 하면 화력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녹색당과 친기업적으로 화력발전소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자민당이 이 정책에 있어서 둘이 결정적으로 대립해 버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녹색당이 나온 거죠. 환경을 중요시하는요. 근데 친기업적인 자민당은 녹색당이 주장하는 환경보호 정책, 그 녹색당은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는 기업이나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전을 폐쇄해 간다 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상당한 부분은 값싸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녹색당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낡은 화력발전소 20기를 폐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자 이랬습니다. 그거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뭐 독일의 자동차 3사가 다 벤처, BMW, 아우디가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치명적인 부분이지요. 전기차를 하거나 무슨 수소차를 하자는 건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자민당은 독일 경제의 중심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자, 난민 정책에서도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민에 있어서는 이렇게 친이민이지만은 자민당이 난민은 극소수로 제한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은 수용 가능한 난민 숫자를 20만 명 내외로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녹색당은 제한 없이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민당이 이렇게 녹색당과는 우리 연정 못한다라고 이탈해버리고 나니까 기민기사연합과 녹색당이 합쳐도요, 얼마인가 하면 246에 67을 더해봤자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녹색당을 빼고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이 합친다 하더라도 246대 80으로 과반수가 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좌파정당끼리 그러면 한번 구성해보자 해도 사민당이 153석, 그리고 이 좌파당이 69석, 녹색당이 67석, 이거 해도 한참을 335석에서 모자라요. 이거는 녹색당하고 자민당이 애초에 기민기사 중심으로 연정을 구성하는데도 부딪혔는데 될 리도 없거니와 이렇게 합쳐도 153, 80, 67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기민기사가 자민당하고 해도 또 보수당끼리 해도 안 되고,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어느 당이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은 연정에서 다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 극우 정당의 의석이 말입니다. 94석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짜봐도 안 되고 저렇게 짜봐도 안 되고 유일한 수 하나가 기민기사와 자민당, 녹색당인데 자민당이 에너지하고 난민 정책 때문에 녹색당하고 갈라져 버렸는데, 이거는 한쪽을 인정해주면 이 친기업적인 주장을 하는 자민당이 망하거나 녹색당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난민을 중요시하는 녹색당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어차피 자기들이 독자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연정을 하는 부분에 녹색당과 자민당은 극명하게 독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에너지 난민 정책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죽어도 안 되게 돼 있고, 자민당은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한국 정치인들은 안 하겠다 해놓고 또 밑에서 뭐 죽게 하면 한다는데 독일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민당이 빠진 하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1당, 2당이 중도 좌우파가 대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르틴 슐츠, 이 넉넉한 시골 아저씨 같은 어떤 품성으로 이번에 총리가 되고 메르켈 시대를 끝내는 게 아닌가 했는데 패배한 3인당에서는 우리가 이 기민 기사의 둘러리가 될 수 없다. 우리도 기민 기사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EU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요. 독일의 이 기민 기사는 군사비 지출을 확대한다. 그런데 이 3인당은 군사비 확대를 반대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3인당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복지, 각종 이 사회보장급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친 노동자 계층의 정당인데, 기민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노동 친화주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서로 의견이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3인당의 당원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기사 당원들은 대연정을 찬성하는 게 좀 높은데 3인당은 압도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자. 우리는 색깔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총선을 치르면 거구 정당과 우파 정당이 더 약진하지, 지금 3인당이나 기민 기사가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연정 구성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고, 특히 메르켈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염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르켈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요, 과반에 못 미치는 소수 정부를 구성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355석이 안 돼도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소수 정부가 출범한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인당을 보고 아까 말한 대연정을 하자는 건데 3인당은 이미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재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석을 늘려보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연정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재선거 해봤자 의석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아까 했고, 이 거구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자민당의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는 이 선거가 끝난 뒤 언제까지 정부를 구성을 해라라는 기한은 없기 때문에 메르켈이 당분간 버티면서 묘수를 짜내려고 할 건데, 자, 이 부분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희망은 3인당 출신의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1당, 2당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메르켈은 결국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면 독일의 극우 정당들이나 우파 정당은 아주 좋아할 거다. 지금 메르켈이 이렇게 연정에 거의 실패해 간다니까 독일의 극우는 잔치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독일을 이끌면서 EU의 프랑스와 더불어서 중심을 하고 있는 메르켈이 만약에 이번에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재선거를 해도 실패해서 총리직에 물러나게 된다면, 지금 EU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독일 또한 굉장히 EU를 통한 또 나토를 통한 이런 어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계획에 말입니다. 독일 전체에 이 EU에 대한 이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커지면서 EU가 급격하게 해체되는 계기가 메르켈의 이 연정 실패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영국이 빠진 이래 이후에 양대 축은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독일에서 난민 문제나 그리고 EU에서 빠지자라는 극우 우파 세력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독일의 중도 좌우파 정당이 둘 다 선거에 실패해서 지금 연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태에 봉착하고, 재선거를 하면 더욱 어려워질 이런 부분은 결국 EU의 정책을 둘러싼 독일 국민의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메르켈이 2015년 난민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정치 수명이 끝났다 했지만은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버틸 거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이 총선을 다시 했을 때 유로존의 개혁, 브렉시트 등 주요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EU 차원에서 더 지연되면서 시간이 미루어지겠지만은 독일이 EU의 중심 양대축 중에 하나로 남을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결국은 소수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이 구성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나머지 정당들이 비토를 놓으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소수 정부 또한 이 기민 기사와 녹색당의 연정일 건데, 이 두 당이 서로 다른데 좌파당과 중도 우파당이 연정을 해서 나머지 극우 극자부터 3인당의 반대를 버티면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선거를 실시하면 메르켈이 4연임에 실패하고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기성 언론이나 유럽의 기성 언론들은 그래도 메르켈이 정치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 번지고 있는 파퓰리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독일을 위한 대한 극우당은 메르켈의 위기에 매우 고무되어서 연정 구성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메르켈은 끝장났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과거 2013년에 기민 기사와 사회당이 연정을 합의하는데 86일이 소요되어서 이런 이 연정이 될 수도 있다. 대연정이. 그리고 이 기민 기사와 자민당, 녹색당끼리의 연정 협상 기간으로 설정된 17일은 메르켈이 제안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보자 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독일의 3인당 출신의 대통령이 각 정당이 조금 더 양보해서 이렇게 한번 합의를 해보자고 하지만은 3인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번에 이길 것 같았는데 졌다, 재선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40.4%, 대연정을 하자는 사람은 18.2%밖에 안 됩니다. 이 당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연정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사 극적으로 짜집기 해서 겨우 정권을 꾸린다 하더라도요, 메르켈이 과연 그 정권을 끌고 가고 수 있을 것인가, 독일이 EU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가는 매우 우려되고요. 재선거를 하든 안 그러면 다음 총선을 하든 그때쯤 되면 독일은 극우당의 약진과 극자당의 선전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중심이 된 반이민 풍조가 반EU로 번지면서 EU가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해체되어가는 양상으로 이렇게 되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은요, 독일의 정통 기민 기사와 3인당이 기득권 정당화되어서
독일 내부의 주류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독일의 노동자층이나 서민들이 한마디로 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또 일부는 극자 정당을 지지하면서 극우 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갔는데 94석이나 얻어버리고 극자 정당이 좌파당이 69석을 얻었습니다. 극우 극자가 합치게 되면 한마디로 이 163석이나 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성정당끼리의 연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독일 정치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으로 갔는데요.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20년은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남미까지 포함해서 파퓰리즘이 득세를 하면서 기성, 중도 좌우파 정당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성 좌우파 정당들이 기득권 엘리트화되어서 이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공약을 내면서 한마디로 배제당하는 이런 현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가장 이성적이라는 독일 국민들한테서부터 나치 이후에 일고 있는 극우 정당 돌풍으로 독일의 정치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머지않아서 한국도 이 파퓰리즘의 돌풍이 상륙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